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건우 강사고요. 모의고사 보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 우선 처음에 두 문장에서 소재와 키워드를 좀 잡으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재로 이제 타고난 천재죠. 이 타고난 천재들도 존재는 하지만 이런 타고난 천재는 드물고 지금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대부분의 성공적인 사람들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은 보통 이렇게 연습과 매일의 훈련이 기반이 됐다라는 표현으로 처음에 나왔고, 이 부분이 물론 답으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겠으나 패러프레이즈를 좀 시켜서 주어 부분 위주로 좀 체크를 해준다면 요 정도까지가, 그렇죠? 동사는 거의 비슷하게 썼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이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가지 문장에서 단어나 구를 좀 섞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따르게 뭐 이렇게 좀 오답 함정이 없었기 때문에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비유적 의미가 먼저 전개가 되죠. 이 비유적 의미를 말하는 객관의 지문의 객관적 혹은 사전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좀 빠르게 찾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비유적 표현이 사실상 주장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 문장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의 원인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그 부분을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죠.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의 시간을 거쳐서 토러런스 하면 내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환자의 몸이 내성을 지닐 때까지 약간의 양들을 더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꽃가루 알레르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즉 이 지문의 소재,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역시 약간씩 불확실성을 더함으로써 내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은 비유적 표현이고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좀 답에서 봐야 될 부분은 약간씩 주입을 통해서 내성을 키운다,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씩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내성을 키울 수 있다 대신에 단순히 그냥 다룰 수 있다, 이 정도로 나오게 됐네요. 다룰 수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여기서는 develop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 develop을 썼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할 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 단어들, 핵심 단어들이 내가 체크한 부분에서 일치가 되는지 점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에 소재를 먼저 항상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창의성 발현에 대한 얘기고요. 이 창의성 발현은 뭐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 지금 이제 창의성 발현이라는 이 소재가 사실 조금씩 패러프레이즈는 됐지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창의성 발현에서 처음에 이제 얘기한 건 이 부분이죠.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하지 않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명해 보이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분명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부연 설명한 거고요.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려고 하든, 혹은 체계적으로 접근하든 무작위적 접근을 하든, 이렇게 의도한 방식대로, 분명한 방식대로 하는 것은 창의성 발현을 막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창의성 발현이라는 이 과정은 결국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B2에서는 이 창의성 발현은 불확실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진행한다. 자, 그래서 결국 다음 문장까지도 이 부연 설명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B1이나 B2에서 얘기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요런 표현들, 그죠? 분명해 보이지 않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 또는 요 표현, 불확실성에 의해서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 요 두 가지 정도로 답이 전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재는 창의력 혹은 창의성 발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해서 발현된다. 여기 의식적인 노력보다 이 표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개를 섞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이 표현과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은 이 부분이죠. 의식적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B와 혹은 B2 이 문장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이 두 개의 문장을 좀 섞어서 단어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많죠. 고2부터는. 그래서 답을 좀 체크한 뒤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표현들이 어느 문장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3번 같은 경우는 궁극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의사소통의 목표는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의사소통하는 두 사람 사이에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궁극적 의사소통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라인으로 가서 답이 이제 여기까지만 본다면 주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궁극적, 근원적 의사소통 목표는 이러한 것이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거나 섞여서 나오거나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그대로 답을 내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작가의 주장이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런 건데 이 이상적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 this는 쉽게 말하면 앞문장의 내용을 받는 거니까 이상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분명한 생각을 의도한 대로 전달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떠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즉 최종적 주장이 담긴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당신의 이런 의도한 대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으려면 당신의 가치와 믿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반드시 이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야겠습니다. 소재는 파란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넘어와서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24번은 이제 앞에서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가 마주하는 어떤 장애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가가 마주한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단지 써봐라. 그냥 쓰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그냥 써. 근데 이걸 구체화하니까 자유로운 글쓰기를 해봐라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글쓰기란 단순히 쓰는 거야. 이렇게 쭉 이 자유로운 글쓰기가 작가의 장애를 극복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여기는 이제 뒷부분은
읽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부분이 되겠죠.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쭉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고, 결국 마지막 줄에서 결론 정리한 부분, 자유로운 글쓰기가 무엇이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소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작가의 장애. 어떻게 하라고요? 데스티니 오브, 근데 이거는 소재가 될 수 없고, 소재 키워드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소재로 볼 수 있는 거는 4번 빼고는 다 소재는 들어갔네요, 그죠? 4번은 소재가 아예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4번을 제외한 것 중에 이거 바뀌었네, 그지? 쏘리, 쌤이 잘못 썼다. 여기서는 이게 소재가 되겠고 이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소재는 좀 다 들어갔는데 키워드는 뭐 분명하죠,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보면, 자,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게요. 대시냐, 도즈냐라는 표현이 되겠고, 대명사의 이제 단복수, 그 다음에 2번은 접속사 문제니까 우선 위치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묶었을 때 이 told 다음에 나오는 대절은 명사절이죠. 왜냐면 tell A that 사형식 구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 자리. 그러면 명사 자리에서 대표적으로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무엇이냐, 좀 더 구체하면 보통은 이제 that과 what 문제다, 이 정도로 접근해 주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수일치,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되겠고요. 4번은 이제 2번이랑 결이 같습니다. 접속사죠. 묶었을 때 어느 위치입니까? 우리 그냥 크게 묶어주면 전치사 뒷자리니까 이것도 명사절 접속사 구분 문제죠. 보통 이제 대신이나 what 구분 문제도 있고요. how도 여러분들 하나의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how를 명사절 접속사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5번은 이제 형용사, 부사 구분 문제 정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고, 형부 문제는 동사 확인을 해주고, 동사 확인을 하라는 건 결국 몇 형식? 2형식, 5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형식 동사죠. 5번은 맞고요. 아까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죠. 그래서 how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뒤에 how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how를 볼 땐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명사절 접속사 자리인지,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한지 확인해 주면 되겠고, 3번은 이제 주어를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건 좀 짧았네요, 그죠? 실질적인 주어는 더 프로세스니까 답은 3번 is로 들어가 줘야 된다. 자, 그 다음 30번 보면, 자, 비록 수많은 증기가 있어요. 우리 대기에는 이렇게 증기가 많지만 응집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 없이는? 아주 작은 입자 없이는. 그것이 바로 condensation nuclei라고 했으니까 이게 글의 소재가 되겠네요. 응집핵 없이는 응집할 수가 없다. 증기는. 그것은 표면 장력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아마도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어나갈 것 같아요.
비교로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작다라고 했고요. 이 작다라는 표현은 인덱스 핑거 안에 1000개에서 이만큼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다라는 걸 표현해 줬고, 그 다음 이제 성질에 대해서 이제 크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성질, 성격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보통 과학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소재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쭉 이어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응집핵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salt particle은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결합을 잘 하겠죠. 왜냐하면 물을 찾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미드하면 물이 많을 때는 이걸 분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물과 응집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은 라인이 되겠고요. 여기서 반대가 나왔네요. 그죠? 반대가 나왔고, 그러면 위에서 나왔던 이 성질과 반대인 응집핵들을 얘기하게 되겠네요. 우선 여기서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이드로포빅 하면 포비아가 여러분들 공포증이니까 무엇을 밀어내는 성질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소수성. 이 소자가 멀다, 반대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표현할 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위에는 반대니까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물과의 결합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야 된다. 과학지문 소재였고요. 응집핵에 대한 소재로 처음에는 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성질인데 서로 반대되는 성질에 대한 묘사의 글이었습니다. salt particle은 쉽게 결합하고 반대로 아까 뭐라고 나왔나요? 석유 부산물과 같은 성질을 가졌다. 석유와 물은 섞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딩을 resist한다, 밀어낸다, 이 정도로 바꿔줘야겠네요. 자, 다음 3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뭘로 체크했습니까? 여기 예시가 바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주장이 끝났다는 소리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예시가 이제 계속 연결될 확률이 높은데 앞에서 읽어보고 바로 답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자, 예를 들면 학생들은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이러한 사실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였을 때 어떤 사람들이요? 그가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거의 작은 부족민으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사실도 배웠어요. 아메리카 대륙은 거의 방대한 황무지였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1995년까지도 미국 역사에서, 이거 근데 배경 지식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거 벌써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래서 설문조사가 이렇게 보여줬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수천 년 동안 이 그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 게 되겠죠? 비어 있었고, 그죠? 인류도 없었고 인류가 만든 업적도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거 시간 연대기 순서로도 쭉 오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 전통적인 입장과 현대 입장이 보통 상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주장이 나왔네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배워왔는데 95년까지도 이렇게 배워왔는데 오늘날 우리는 매우 어떤 식으로 배우고 있냐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오랫동안 알려진 가정이 가장 멀다. 진실과. 그러니까 진실로 볼 수 없다라는 문장이죠.
이 표현을 바로 빈칸과 연결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을 하나로 압축한 단어로 가야겠습니다. 그죠? 진실과 가장 멀다라고 했으니까 뭐 거짓이다 아니면 통념이다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스는 여러분들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근거 없는 믿음으로 모의고사에서 훨씬 더 자주 나오죠. 신화 역시 우리가 어떤 과학적 사실 없이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 없는 믿음, 근거 없는 통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미스를 기억해 줘야 되겠고, 지금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2번이 가장 확실하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성공의 글이네. 그죠?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현지 시제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작가의 어떻게 보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성공의 비밀은 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기울이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 보통 엔드 앞에는 일반적이고 잘 알려진 사실부터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공하려면 우리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뒤에가 되겠죠.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것 없이는.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부분이 결국 이게 있어야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그죠? 성공의 비밀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고요하고 집중된, 몰입된 상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라고 나왔고, 여기 뒤에 부분부터는 왜 쉽지 않은지 근거와 예시가 쭉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선 아래로 내려가서 좀 속어를 하고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줄 읽어보면 There is a way of finding our own solution and that is by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해결책을 누구에게 줄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줄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알아봐야 된다? 이것도 뭐 주관적 생각이 들어간 맞는 표현이지만 지문에 근간한다면 여기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몰입해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읽어봤겠지만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좀 반대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성공하려면 절대적인 고요함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주는 대답을 기다리거나 혹은 누군가가 준 대답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뒤에 마지막 줄에서 결국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집중하고 고요한 상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해답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빨간색 밑줄과 가장 어울리는 부분은 바로 그렇죠? 우리 내면의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자, 다음 33번 보면 자, 비록 고대 중국의 철학은 굉장히 풍부하고 복잡합니다. 그리스의 그것만큼, 즉 그리스의 철학만큼이나 굉장히 위대하지만 그것은 동일한 유사한 수준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자, 말하고자 하는 건 동양 철학에 대한 얘기죠. 동양 철학은 어땠다는 거요? 비슷한 수준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동양 철학을 좀 구체화시켜서 누구 얘기합니까? 공자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자가 주장한 바는 뭡니까?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는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의
conscious, 양심을 정죄하고 갈고 닦음으로써 그리고 덕을 쌓음으로써 세상에 이로움을 행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했죠.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결국 여러분들 비교잖아. 동양과 서양의 비교죠. 동양 철학의 대표적인 공자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봐봐. 동양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양 철학을 서양 철학의 대표죠. 그리스 로마 철학, 그리스의 철학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동양 철학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고 좀 구체하자면 동양 철학의 핵심인 공자 사상과 서양 철학이 지금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뭡니까? 양심을 갈고 닦고 덕을 쌓는 것이 중심이 되지만 이 나바이 이하부터는 서양 철학의 어떤 핵심이죠. reason out,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보편적 규칙에 따라서 사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서양적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고, 이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지문에서. 그러면 동양 철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소 똑같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데 이렇게 좁고 나쁜 성향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게 동양 철학의 핵심이죠. 태어날 땐 똑같은데 살다 보면 좀 달라져.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서양에서는 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위에 여기만 보더라도 뭔가 달라요. 여기 not by 이하부터는 보통 서양에서는 뭐 이성적 사고방식을 중시했지만 우리는 도덕적 삶을 더 중시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조구는 태어날 때 다소 비슷했으나 서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be destined to 여기는 중요 문장이 아니죠. 여기서는 여기 맞네요. 그래서 destin 하면 여러분들 뭐뭐 하도록 운명 지어지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배하도록 운명 지어진 왕족들 이렇게 했으니까 얘네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같다고 본 게 아니죠. 그럼 얘네 둘은 지금 어때요? 상반된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빈칸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뭔가 상반된다 그러면 challenge라는 이런 표현이나 아니면 뭐 question이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반대다, 그죠? 답을 좀 보면 여기서는 좀 radical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급진적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좀 유추한 상태에서 보기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 크게 다 반대인 것 같아요. 쉽게 받아들여진다, 널리 퍼졌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곤 했다. 뭐 다 긍정 표현이기 때문에 5번을 제외하면 그래서 5번 정도로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34번은 글의 소재가 이제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를 말할 때는 좀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철학 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런 소재를 많이 읽다 보면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잠깐 교실 밖에서 소란이 있어서 우선 초반에는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부분만 좀 읽어보죠. 여기서부터 보자면 가정해봐라. 내가 너에게 What is going on in your brain? 당신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보여준다라고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은 보게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겠죠. 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줄게 라고 했죠. 물론 이제 결론을 나타낼 땐 shows that, conclude that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보여준다고 가정했을 때 너는 이걸 보게 될 거야. 즉 실험의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당신의 뇌의 영역인데 어디에 결정을 내리는 뇌의 영역, 그 부분은 전두엽이야. 이 전두엽에서는 전두엽이 fire up, 작동을 하는데 밀리초 전에, 굉장히 아주 순간 전에 작동을 한다는 거죠. 네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사고하기 전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넘길 수도 있는데 우선 적어도 중요 부분을 밑줄은 좀 쳐놔야 돼요. 어디가 좀 중요할까요? 너의 전두엽이 작동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사고하기 전에 전두엽이 먼저 활성화된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글의 소재는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지만 이 의식적인 사고 전에 이미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 수도 있습니까? 자유롭고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 작가가 주장하는 바는 대절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부분이 아무래도 빈칸에 들어갈 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논리 맥은 정해졌어요. 그죠? 여기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죠. It appears that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신의 뇌는 첫 번째로 그걸 결정을 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정했다. 자, time and again 몇 번이고 수차례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자,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 또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 자유의지,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을 한다. 이거는 일반적 통념, 사고, 일반적 사고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한 것은 의식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맞는데 이 의식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뇌의 결정이 있다. 즉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건 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선 지문에 근거하면 이 정도가 되겠고 34번이 추론으로 나온다면 행동은 뇌가 결정한다. 이렇게 건너뛰어서 나올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 보기에서 자, 의식적인 자아는 마지막으로 알게 된다. 요건 아까 B1을 좀 패러프레이즈한 것 같은데요. 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뇌가 활성화된다고 했으니까 뇌가 먼저 결정 내리고 자아가 나중에 안다라는 표현을 the last to know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결국 두 개잖아요. 뇌가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뇌가 먼저고 의식이 나중이다라는 표현을 1번으로 약간 조금 응용해서 표현한 거고 나머지 보기는 결과는 어렵다. 미리 상상하기에 결과는 어렵다. 이거는 이제 글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의 결정 의식을 영향을 받는다. 무엇에 의해서? 여기만 수정하면 답이 되겠네?
뇌에 의해서, 무의식적 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요 정도면 이건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무의식이 차지한다. Whatever you do. 자,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무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의식이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뇌가 결정하고 그게 의식이 떠오르는 거지, 무의식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확장해서 오답으로 체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무의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뇌가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무의식이래, 쏘리. 잠재의식. 우리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이제 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단어 반이어를 넣어야 되는 거고, 4번 정도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35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36번 이게 7번보다 난 이게 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7번이 3점짜리였죠. 글쎄, 나는 36번이 여러분들 좀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자, 글의 소재는 적자 생존이요. 적자 생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다인의 진화 이론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라고 했고요. A 부분 읽어보면 다인의 이론이 이 피라미드에 접목된 다인의 이론은 이렇게 예측할 겁니다 라고 쭉 나왔고, 다인의 이론이 나오긴 했으나 좀 애매하네요. 그죠? 우선 세모로 진행을 해보죠. B번도 어때요? 효율적인 그룹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확실히 딱 소거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확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뭐 여러분들 뭐 더나 디스나 이런 그 구조적 힌트를 찾는 것도 좋은데, 항상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 뭐예요? 뭐에 대한 소재입니까? 얘예요, 얘. 이 주제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이거 박스 뒤에 처음 찾는 거는 이 소재, 쉽게 말하면 이 주어 부분이 연결돼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좀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큰 힌트를 못 잡았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 힌트를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사는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이거랑도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fit with가 associate with랑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주어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C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부분 구조로만 너무 풀면 더나 디스나 이런 표시가 없으면 처음에 이제 뭐가 올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주어 동사입니다. 결국 주어 동사의 어떤 흐름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명사 it이 이 survival fitness 요 주어 부분을 그대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associate with 여기가 fits with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C를 먼저 확률이 높으니까 잡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C를 잡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C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주장하기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아마 C까지 왔으면 이제 주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groups that, 다른 서로 협력하는 그룹은 이런 그룹들을 이겨낼 수 있다. 서로 경쟁하는 그룹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주장이 나왔으면 근거나 예시가 나와야 되겠고, 그 근거나 예시를 설명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여기 A번의 대절을 보면 여기 피라미드 접목된 부분이 우선 나오고, 이 피라미드 접목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 개개인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개개인을. 그죠? 그러나 여기 but 이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체크한 마지막 줄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C에서 A로 체결되는 부분은 이 주장에 대한 예시나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이 전체를 우리는 근거나 예시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땐 C 찾는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 C를 어떻게 찾는지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C 찾은 다음에는 이 다윈이 주장했던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된다? 근거나 예시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가 줘야 된다. 다만 근거 예시 생각했을 때 이것도 좀 헷갈릴 거야. 선생님 저는 그룹 얘기 나와서 뭐 이렇게 연결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해석이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좀 더 숲을 보자면 다윈의 적자 생존 이론이 다윈의 진화 이론과 보통 결부돼서 나오고, 그리고 이 적자 생존은 피라미드 이론과도 일맥상통해 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왔죠. 그러면 이 피라미드 이론이 나오는 부분이 우선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B의 마지막 부분은 결론 부분이잖아. 그죠? 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 다윈의 피라미드 이론과 접목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선생님이 하는 말의 요점 뭐냐면 해석이 근간이 되긴 합니다. 이 C에서 이런 주어 동사 흐름 잡는 거 C까지 왔어도 A와 B로 넘어갈 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순서 읽을 때 집중력을 분산하지 말고 내가 읽어야 될 때만 좀 더 몰입해서 읽으면서 해석을 좀 맞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건 결국 협력하는 그룹이 경쟁 그룹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효과적인 그룹은 이 개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벗 이하에 나온 팀으로 이제 협력하는 그룹이 이기적 그룹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은 A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집중해서 해야 될 때는 순서일지라도 해석을 좀 눌러서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 그죠? 조금만 더 해석을 집중해서 해주고요. 자, 37번은 좀 어려웠던 이유가 이제 말이 좀 어려웠어요. 지문 자체가. 근데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쟁이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술의 역사는 똑같대요. 사람들의 욕망 표현의 역사와 똑같대. 그러니까 이 욕망이 어떤 욕망인지 봐야겠지. 그러니까 예술의 역사는 이거의 욕망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현실에 대한 이미지를 저장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이다. 왜냐하면 그림이나 조각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삶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또 이렇게 주장했죠. 오해의 소지에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 이 부분이죠. 이거라기보다는 이거다. 즉 바쟁의 핵심 내용은 예술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뒤에는 좀 바뀌었죠? 바쟁의 이론 뭐였습니까? 이렇게 좀 말을 살짝 돌려서 했습니다. 의미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좀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바쟁이라는 사람이 결국 있는 그대로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좀 부여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예술이라는 건.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 했어? 예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세이브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약간의 의미 부여가 들어간 현실의 표현이다 이 정도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 마지막 줄 같은 경우가 글의 소재는 어쨌든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이게 그대로 연결됐죠. A에서. 그래서 A를 찾는 거는 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걸 먼저 찾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너무 좀 구조적 힌트가 분명해서 이론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이론은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죠. 그래서 CB가 체결되고 그 다음 A가 먼저 들어가는 이 형태가 될 거예요. 왜냐면 CB는 너무 분명하니까. 그죠? 그래서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좀 내용이 어려웠다. 참고로 이 바쟁이 주장한 바는 쉽게 말하면 예술이라는 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했다가 객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좀 빠르게 수정한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이것이 너무 무리한 의견 같으니까 약간의 이제 인간의 개입이 들어간 표현이다. 의미가 약간 들어갔다. 이 정도로 이제 좀 수정해서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작가는 이 개입성에 대해서 훨씬 더 확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즉 바쟁이 말했던 의미 있는 표현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바쟁이 얘기할 때는 객관성이 90이고 주관성이 10 정도 들어간다라고 본 건데 작가는 개입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B의 마지막에 보면 이 이론은 약간의 진실은 있어. 진실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은 손상되었죠.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과 이후에 이미지가 만들어진 전과 이후에 조작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바쟁의 말은 좀 모순이 있고 틀린 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38번 보면 당신은 가르치거나 또는 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자, 여기는 이제 부사구가 좀 핵심 힌트인 것 같아요. 그 시간 안에 똑같은 시간에 가르치거나 책을 쓸 수는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주어가 유니까 유가 나온 주어는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3번 뒤에부터 아마 내가 봤을 때 4번 아니면 5번으로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assume that you choose to weave a hammock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해먹을 짜려고 한번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나와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시간 동안에 너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그 시간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까지 나올 수가 없을 거고 3번까지 나올 수가 없을 거고 여기에 네가 해먹을 짜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해먹을 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될 테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요렇게 우선 잡는 게 1단계예요. 이게 1단계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2단계에서 합리성을 검토하겠죠. 어디가 더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에 여기 대절 보면 기회비용 이 해먹을 짜는데 1시간을 투자하는 기회비용은 바로 네가 책을 쓸 수 있는 것의 기회비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4번에 이 기회비용의 손실에 대한 말이 먼저 들어가야 이 4번 뒤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5번에 들어간다면 요 위의 말과 순서가 맞지 않죠.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선 여기 바로 그 시간 이 시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 이걸 할 수 없다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3번까지는 될 수가 없고요. 4번과 5번이 될 수 있는데 이 4번과 5번의 시간 중 여기까지 나오는 게 1단계 그리고 다시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5번이 아니라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해먹을 짜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대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 둘 중에 이게 그 다음 해먹을 짜는 것의 대안이다. 그래서 4, 5번까지 선택한 뒤에 논리성으로 어디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 답 체크한 뒤에 이런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답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자 39번은 이건 뭐 거의 분명했죠. 여기 by contrast 이후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속이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진실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접속 부사가 나왔을 때 집중. 그랬을 때 그 반대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주어나 동사가 반대가 돼야 돼요. 했을 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속이려는 사람들은 tend to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는 그대로고 어떤 주어가 반대가 되는 부분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접 접속 부사를 통한 동사 반의가 될 수도 있고 주어 반의가 될 수도 있는데 주어 반의에 해당하는 문제였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지루하지 않게 빠르게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자, 40번은 좀 그래도 상중 하중에 하에 해당하는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new technology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new 대신에 latest나 up to date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뒤에 읽다 보면 downside 단점이죠. 이러한 기술의 이점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악화된다. 뭐 할 때 기술을 많이 쓰면 쓸수록 악화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선 41, 2도 이번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해설지 보면서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해설 영상 우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